자, 푸조가 원래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텔란티스 코리아로 합류를 한 다음에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동안에도 푸조라는 브랜드를 판매를 해왔던 함블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판매를 해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마니악한 브랜드? 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깨기 위한 첫 번째 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돌아온 MZ세대를 위한 해치백 모델 푸조 308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재밌고 예쁘고 매력적인 모델인 푸조의 308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308 같은 경우에는 무려 9년 만에 세대가 완전히 바뀐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푸조의 로고도 새롭게 바뀐 것이 적용이 됐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또 출시가 된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텔란티스 코리아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마케팅이나 고객 경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치백이라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좀 많이 힘듭니다. 투어링이나 슈팅 브레이크나 이런 몇몇 가지 모델들을 통해서 외관 시장은 그래도 좀 자리가 잡혀 있는 편인데, 이 해치백만큼은 정말 힘든 그런 시장의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308도 그렇지만 골프라든가 과거에 판매를 했었던 i30와 같은 몇몇 차종들이 해치백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판매량이 많은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308이 해치백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고맙고 또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얼마 전에 폭스바겐에서도 8세대 골프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해치백 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매력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푸조의 로고가 좀 변경이 됐어요. 이번 308은 이런 바뀐 푸조의 로고가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처음으로 적용이 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 푸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사자의 얼굴만 확대를 한 굉장히 평면적인 그런 로고가 적용이 됐어요. 검은색 바탕에 은색 혹은 흰색으로 이렇게 로고를 꾸며놨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바뀐 로고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이 컬러 레이아웃이 전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푸조라는 브랜드의 이미지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차에다가 적용하는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많이 추구를 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차가 론칭을 할 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MZ세대를 위한 고급화된 해치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이미지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로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3008이나 5008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로고하고 컬러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그릴의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푸조다,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나 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508, 3008, 5008에서 쭉 적용을 해 왔었던 요 사자 어금니 같은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요 메인 라이트 부분은 조금 더 얄쌍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하고 공격적인 그런 인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도 비슷한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 푸조라는 브랜드는 운전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편의 장비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동안의 AS망이나 뭐 서비스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운전을 할 때만큼은 야,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자인에서도 그런 이미지들을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 차에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릴, 헤드램프, 그리고 이 두 가지와 연결이 되는 범퍼 하단에 요 에어 인테이크 쪽까지 한 바퀴를 쭉 감싼 듯한 이런 검은색의 하이글로시를 이용을 해서 전면부에서의 이 차의 성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차는 앞모습도 예쁘고 뒷모습도 예쁘지만 저는 이 옆모습이 가장 이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EMP2 V3라고 하는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차의 휠베이스는 더 길어졌고 차의 높이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도 날렵한 그런 이미지들을 갖추게 됐고요.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런 우락부락한 라인들, 야, 이런 라인을 어떻게 적용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려한 라인들이 옆모습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진짜 디자인적인 매력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정측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문 쪽에 약간 이렇게 검은색으로 티를 내준 것, 그래서 이제 차체하고 좀 분리가 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도 조금 더 탑승객 쪽에, 요 캐빈 쪽에 시선이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 아닐까 싶고요. 사이드미러도 디자인이 상당히 멋스럽고 또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매력들을 극대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GT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날개들, 이런 날개들을 통해서 이 차의 스포티한 매력들을 조금 더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앞쪽에서처럼 새롭게 바뀐 후조의 브랜드 로고가 팬더 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고급화된 그런 모습들, 고급화 전략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를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의 라인이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문 쪽이 뒤로 쭉 길게 뻗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파츠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뒤쪽으로 조금 더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예 일자로 쭉 내려오는 그런 라인들을 만들기 마련인데, 이 308 같은 경우에는 창문 쪽에서 한번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눈에 라인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뒷좌석에 탈 때도 조금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됐어요. 크지는 않지만 요 머리 쪽 부분이 살짝 뒤로 파여져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머리의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그런 효과들도 같이 만들어 냈습니다. 굉장히 작은 포인트들이지만 프랑스 사람들 특유의 굉장히 변태적인 세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308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도 상당히 예쁜 편에 해당을 합니다. 푸조의 새로운 브랜드 로고가 전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쪽과 마찬가지로 푸조 브랜드의 특유의 이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자의 발톱으로 핥힌 듯한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얄쌍하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차가 조금 더 좌우로 넓어 보이고 또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좌우로 쭉 연결이 되는 이런 블랙 하이글로시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이미지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다른 차들,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129 같은 경우에는 범퍼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이 129와 비슷한 느낌의 이 디자인 포인트를 마련을 해준 덕분에 스포티한 감성들도 조금 더 강화가 됐죠. 트렁크를 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 로고를 누르면 될 것처럼 생겼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 로고 위쪽에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기존의 308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하긴 했지만 이번 308 역시 트렁크 수납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운 편에 해당을 합니다.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약 420리터 정도, 2열이 이제 6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한
2,300리터 정도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차의 사이즈 자체가 조금 작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에 전동 트렁크는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손으로 잡고서 당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뭐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쇼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쇼바는 사실 일본식 표현이고, 서스펜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탄탄한 그런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힘을 줘서 닫아야지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차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요 뒷유리가 조금 작게 보일 수는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시야가 불편하거나 굉장히 좁아 보인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시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와주는 편이기 때문에 뒷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지만 실용적인 면도 상당히 잘 갖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 옆, 뒤 세 가지 포인트가 전부 다 굉장히 예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차가 상을 받은 게 있어요. 여성 기자들이 뽑은 예쁜 차, 아름다운 차라는 그런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상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푸조 308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운전석의 이런 형태들도 조금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푸조가 갖고 있었던 그런 형태들을 좀 유지를 한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화도 조금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제 푸조 로고도 눈에 보이고 계기판도 눈에 보이지만, 이 인포테인먼트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 트림, 상위 트림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쉬운 기능들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요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 아이토글이라고 하는 요 토글 스위치 디스플레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버튼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자리가 되어 있는데, 터치 디스플레이로만 너무 다 꽉 차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첨단의 이미지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 편리한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그런 의견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아래 이제 물리 버튼들도 자리를 하고는 있지만, 좀 명확하게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 아이토글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 버튼이기는 하지만 사용상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도 뭐 내비게이션이나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사용을 했는데, 사용상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 디스플레이기는 하지만 사용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좀 새롭게 UI UX가 적용이 됐는데 훨씬 더 깔끔해졌고, 터치의 반응도 상당히 빠른 편에 해당을 하며 사용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성들로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만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마사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의 운전에 있어서도 좀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버튼을 하나하나 눌렀을 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들도 상당히 세련된 형태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의 이미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08에는 좀 반가운 기능인데, 그동안의 푸조 브랜드의 차들을 보면은 자체 내비게이션이 좀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아마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D로도 볼 수 있고 2D로도 볼 수 있는데, 3D, 2D 다 괜찮은 그런 시인성 보여주고, 내비게이션 안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길 안내, 그런 내비게이션의 원래 목적에도 상당히 잘 작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좌우로 긴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덕분에 시인성도 나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하고, 일단 기본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으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선으로도 카플레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포인트들도 있기도 하고 또 아쉬운 포인트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쉬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카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씩 좀 버벅이는, 바보가 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지도는 뜨는데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어서 요 최적화가 약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조금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 가운데 있는 요 수납 공간 쪽인데, 요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카플레이를 사용을 할 때, 유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선이 복잡하게 막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안쪽으로 선을 숨길 수가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굳이 사용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선 충전 패드 그 아래 작은 수납 공간, 그 뒤쪽에 두 개의 컵홀더까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나 스마트폰 충전이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는 다 USB-C 타입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USB-C 타입 케이블을 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무선 충전 패드하고 무선 연결, 무선 미러링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케이블이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좀 같이 듭니다. 푸조, 시트로엔 그리고 DS 특유의 굉장히 컴팩트한 위아래가 다 잘려있는 이 D컷 타입의 스티어링 휠,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두툼하고 큰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별도의 스티어링 휠 커버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이 형태, 이 사이즈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운전을 할 때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몸집이 좀 작고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덩치가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뭐 괜찮은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3D 형태라고 하죠. 이제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이 깊이감에 따라서 약간 좀 3D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제네시스라든가 현대에서도 조금 상위 차종이라든가 이런 차종에 들어가 있는 이런 3D 계기판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좀 비교가 될 법한,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시인성이 괜찮은, 정보를 잘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막 모드를 여러 가지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딱 지정되어 있는 모드로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가운데 안쪽에 속도계, 엔진 회전계, 오른쪽에 잔여 연료 탱크, 연료량, 그 다음에 왼쪽에 유온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방향지 시등을 작동을 했을 때는 양쪽 끝에 있는 별도의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빠져 있기는 한데, 요게 참 계륵이죠. 있으면 편한데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고, 하지만 있으면 좋겠고, 있을 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 차이는 빠져 있다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작은데, 일반 썬루프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 중간 사이즈의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커버, 선쉐이드를 열고 닫는 거는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해야 돼서 쭉 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뒤쪽까지 길게 손을 뻗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열어놨을 때 개방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하고, 닫아놨을 때는 또 괜찮은 그런 차폐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만 열지, 다 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차차차. 우와. 우와. 자, 이번에는 이 308의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차가 뭐 플랫폼이 바뀌고 실내 휠베이스가 더 길어지면서 더 넓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차의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굉장히 꽉 차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카메라에 담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도 조금 이제 좀 닿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바닥이 넘어가기는 해요. 넘어가는 그런 공간, 헤드 공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붕에 닿는 그런 느낌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넉넉한 공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조수석 제 몸에다가 맞춘 상태로 좀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세팅을 해놨는데,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뭐 가운데로 다리를 조금 모으면은 요 안쪽에 살짝 파져 있기 때문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만 요 옆부분 조금 튀어나온 부분으로 좀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주먹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앞좌석에 있는 요 레일 쪽이 조금 뒤쪽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제가 발 사이즈는 270인데 신발에 요 앞쪽 좌석에 레일이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좀 편한 좌석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앞좌석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뒷좌석을 위한 에어컨 송풍구도 자리를 하고 있고, 이제 뒷좌석을 위한 USB-C 타입 두 개도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는 그저 그렇게 뭐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래쪽에 약간의 요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한데 뭐 핸드폰 정도 넣어두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좌석 등받이 뒤쪽에 그물망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수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 쪽 아래쪽에 컵홀더를 겸하는 수납 공간 또 자리를 하고 있고, 가운데 팔걸이를 겸하는 수납 공간 겸 요 컵홀더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평균적인 몸매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뒷좌석을 6대4로 폴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키스루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 긴 화물 적재를 하는 것도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도 마찬가지였지만 약간 좀 땀이 찰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웨이드 같은 재질들, 그 다음에 패브릭, 천 소재, 그리고 가죽 소재가 골고루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보통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고 국산 차들도 마찬가지고 뒷좌석까지 통풍 시트를 적용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는 분들은 좀 더위를 덜 타는 분들이 타셔야지 좀 쾌적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같이 듭니다.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트렁크 수납 공간을 조금 더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과 트렁크 수납 공간 쪽이 풀플랫이라고 하죠. 평평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좀 턱이 좀 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박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수납의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활용의 측면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시트 쪽에 이렇게 형광 초록색의 요 스티치들이 포인트로서 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런 시선의 느낌들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은 또 들 것 같고요.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서 제일 아래로 내려놨을 때는 괜찮습니다. 시야를 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덩치가 조금만 큰 사람이 앉게 되면 바로 뒤쪽 시선은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올리게 되면은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시야가 가릴 수는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푸조 308 직접 주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은 약간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과 동일한 1.5L 블루 HDI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단 자동 변속기였는데 이번에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발휘를 하는 출력은 여전히 낮기는 해요. 최고 출력은 131마력, 최대 토크는 30.6kg/m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차들이 못해도 200마력, 기준점을 따지면은 뭐 가솔린 모델이긴 하지만 1.6L 터보 가솔린 모델들이 보통 한 204마력 정도를 발휘를 해주죠.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상당히 낮은 출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낮은 출력이 맞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차의 전체적인 크기, 이 차의 휠 베이스, 이 차의 스티어링 휠의 직경, 이런 것들과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상당히 괜찮고 또 재밌는 그런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출력은 아니지만 이것만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내에서 다니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최고 출력은 조금 낮긴 하지만 토크가 그래도 꽤 봐줄 만한 그런 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연비가 상당히 뛰어난 편에 해당을 하죠. 공인연비, 복합연비 같은 경우에는 17km/L 정도 상당히 준수한 그런 연비를 보여주는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이름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700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900km, 1000km 가까이 그냥 한 번에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연비 효율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효율을 갖고 있고 해치백 특유의 이런 공간적인 효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효율이 좋은 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차가 마이너스적인 요소인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행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차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더라도 상당히 정숙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디젤 특유의 진동들이 앞쪽에서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또는 거슬리게 들어오지도 않고요. 일단 소음을 차단해주는 그런 차폐성,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잘 걸러주는 편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까지 잘 커트를 해준다고, 잘 걸러준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소음 차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걸러주는 편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가솔린 모델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이런 기준점에도 잘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소음 차단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앞유리에 이중접합 차항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급에서, 이 차 가격에서 이런 것들까지 해줬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편의성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들도 약간 좀 하드하게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강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아요. 상당히 잘 걸러주면서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들, 상당히 잘 절제된 하드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약하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조금은 하드하게 들어오는 그런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또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탄탄한 드라이빙, 그런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편하게 탈 수 있다기보다는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하게 타려면은 그래도 508이나 그런 차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편안함의 측면보다는 조금 더 개성을 드러내고 싶고 조금 스포티하거나 강렬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승차감, 그런 주행 감각을 전달을 해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말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운전도 재미있는 해치백 모델 푸조의 308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컬러가 굉장히 독특한 컬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는 흰색이나 검은색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의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트림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위 트림인 알리르 트림 같은 경우에는 3,6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차 같은 상위 트림, GT 트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4,23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GT 트림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 장비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GT 트림을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의 골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아래 트림을 기준으로 하면은 200만원 정도, 상위 트림으로 하면은 한 30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그런 모델이거든요.
딱 그 사이에 이제 골프의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골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결코 비싸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저렴하지도 않으며 드라이빙의 재미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스타일리시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치백 그리고 좀 예쁜 차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푸조의 308, 특히 이런 GT 모델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만약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뭔가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가 이뻐? 라고 한다면은 이 푸조 308은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큰 차를 좀 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살 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충분한 매력이 있으니까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회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